자, 약간 포커스가 안 되는데요. 다음 주에 고치겠습니다. 오늘은 컴퓨터 세미나 첫 번째로서 인터넷 기본 지식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세요. 우리가 미국에 태어났으면은 문법을 안 배우더라도 영어 하는 데 지장이 없잖아요. 근데 외국인은 적어도 나이가 중학교 이상에 오신 분들은 반드시 문법을 배워야지만 자신 있게 회화도 할 수 있듯이 인터넷도 뭐 그 브라우저 같은 거 해서 기사 보고 그런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인터넷이 무엇이며 그 원리가 무엇이며 그거를 우리가 어느 정도 알아야지만 마음의 자신감을 가지고 계속 익스펜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기본 지식, 원리, 어떻게 돌아가나 테크놀로지 그런 것을 배우는 시간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편안하게 앉아서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 들으신 다음에 이제 나도 좀 본격적으로 배워보겠다. 그러면 정식으로 수강 신청을 해가지고 정식으로 컴퓨터를 가지고서 실제로 뭐 여러 가지 하는 거, 나중에는 또 웹페이지 같은 거 만드는 것까지 다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자, 오늘은 인터넷 세미나인데 강의 목표가 뭐냐면은 첫째 개념과 원리를 배우고, 둘째 운영과 활용, 세 번째 질문 답변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 원리는요, 인터넷 기본적인 개념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인터넷 기본 테크놀로지를 좀 우리가 좀 알을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기능과 그 활용법을, 이용법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컴퓨터 사용함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의문이나 그런 거 있는 걸 오늘 내어놓고서 우리가 대답을 서로 들어보고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인터넷의 정의, 인터넷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인터넷이 뭐예요? 인터넷. 예? 인터넷 뭐? 대답하실 때는 크게. 인터넷이 뭐예요? 세계와의 통화. 세계와의 통화. 또 인터넷. 이거 뭐 틀리고 그런 게 없고 서로 얘기하는 거니까 자유롭게 얘기하세요. 인터넷은 인터넷이에요. 네. 대답은 잘하시겠죠. 자, 그래서 인터넷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이란 말은 원래 영어로 인터하고 네트워킹이라는 단어가 서로 결합된 것으로서, 네트워크라는 단어는 정보망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제 보통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터 네트워킹. 자, 하나의 그 큰 네트 안에, 망 안에 또는 사이사이로 연결된다는 뜻으로 붙여진 이름인데, 인터넷이라는 말은 여러 측면에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세계의 수많은 컴퓨터를 연결하는 컴퓨터 통신망이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알아야 할 그 중요한 인터넷 용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여기 있습니다. 인터라는 말이 있어요. 인터. 그리고 인트라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많이 들으실 거예요. 이거 인프라. 인프라는 한국에서 인프라가, 우리 인프라가 잘 돼야 된다. 인터넷의 인프라가 세계에서 가장 잘 구축된 나라가 한국이다. 그런 말을 할 때 쓰고, 인터는 예를 들자면은 인터컨티넨탈 호텔 할 때 인터 쓰잖아요. 인트라 같은 거는 인트라 사이트 할 때 쓴단 말이에요. 인프라스트럭처. 그럼 도대체 이 인터라는 것이 무슨 말이며, 인트라가 무슨 말이며, 인프라가 무슨 말인가를 알으면 막 쓰는 것보다도 우리가 개념이 탁 들어온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인터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인터라는 말. 보기까지 뜨는데 인터컨티넨탈. 아시는 분? 들어간다. 들어간다. 내부. 네? 상호 호환. 내부. 상호 호환. 상호 회환. 다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인터라는 말은 between two and more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네트워크가 하나 있으면 그 안에서 얘기하는 걸 인터라고 안 해요. 네트워크가 두 개나 세 개나 네 개 사이의 관계를 얘기할 때는 인터라는 말을 씁니다. 그럼 인트라라는 말은 무엇이냐? 이거는 하나 안에서. 인트라 사이트. 내가 사이트가 있는데 내 사이트 안에라는 말 할 때는 그때는 인트라라고 해요. 인터 사이트라고 하면은 사이트와 사이트 사이를 연결하는 거고, 인트라 사이트 하면 그 하나 사이트 안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프라라는 건 뭔가요? 인프라라는 거는 inner, lower, deep. 그러니까 내부라는 것이에요. 내부. 그러니까 인프라스트럭처 하면 내부 구조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인프라스트럭처가 잘 돼야 된다. 내부 구조가 탄탄해야지만은 딴 걸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예. 인터, 인프라, 인트라 요 세 가지 개념을 완전히 아셔야 됩니다. 여기 질문 있으신 분 없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요 끝난 다음에 시험이 있어요. 자, 인터넷의 시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게 이제 보통 우리 인터넷이라고 그러는데요. 인터넷. 자, 인터넷의 시작은 1969년, 오래됐죠? 미국 국방성에서 안전한 통신 수단을 찾게 되었는데 그 방법으로 제시한 것이 인터넷 시시라고 할 수 있는 알파넷이라는 통신망이었어요. 그래서 알파넷 안에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렸죠. 네트워크 1, 2, 3, 4를 연결해가지고 시작한 것이 1969년의 인터넷의 시작입니다. 자, 그런데 인터넷 알파넷에 연결되는 수많은 컴퓨터가 많아지고 본래의 군사용 목적보다는 민간 분야의 정보 교환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더 이상 군사용 통신망으로만 존재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래의 알파넷은 일반 사용자를 위해서 그대로 두고 군사용 통신 부분만을 밀넷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독립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군사적인 목적으로 알파넷이 됐는데 알파넷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유용하니까 회사나 개인들이 너무나 사용하는 디맨드가 많아지니까 이걸 분리해가지고 군대에서 쓰는 걸 밀넷으로 나누고 우리가 지금 쓰는 건 인터넷으로 이제 드디어 분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알파넷이 1980년도에 들어서서 5군데의 슈퍼컴퓨터를 연구하고 있던 미국 과학재단 NSF의 NSF넷이라는 통신망과 연결되어 현재와 같은 인터넷을 이루게 되었어요. 제가 70년도 말 80년도에 휴즈 항공사에 근무할 때 제가 인터넷 이 알파넷 핵넷이라고 그러는데 예전에 거기에 이제 하나에 관련된 프로젝트를 제가 했는데 그때 UCLA 국방성 해가지고 쭉 연결된 것이 이제 이거의 모체가 된 겁니다. 모태가. 자, 여기서 이제 드디어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잠깐 이제 들어보겠습니다. 집사님 이제 이거 잘 들어보세요. 인터넷으로 뭘 할 수 있는가? 첫째, 전 세계 신속한 뉴스 보기, 신문 기사, 동영상. 이거 여러분들 보시죠. 신문 보시고 동영상 보시고, 그렇죠? 우리 교회 웹사이트 들어가지고 보시고 또 뭐 할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거의 모든 것입니다.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뭐 질문 있는 거, 김치 어떻게 담그는 거, 별거를 다 인터넷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전자우편, 이메일이죠. 이메일을 보내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여기서 한국에서 소련에서 중국에서 이북에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이메일입니다. 그 다음에 음성, 화상, 채팅, 회의 등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 있는데 저기 워싱턴 DC에 있는 어떤 그 본부랑 화상 통화를 해가지고 그쪽으로 비행기 타고 갔다 왔다 할 필요 없이 비디오 컨퍼런싱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인터넷을 통해서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레스토랑, 극장, 음악회, 스포츠 관람, 병원, 기차, 항공, 지하철 모든 것을 예약을 할 수가 있어요. 요새도 영화 가려면 인터넷에 예약하고 우리 애들 하고 가서 티켓만 그 안에 이름만 대면을 하고 있고 저도 비행기 왔다 갔다 하는데 비행기 요새는 가서 짐 붙이고 거기서 체크인하고 줄 서가지고 들어가 그렇게 안 해요. 어떻게 하냐면 하루 전에 온라인 체킹을 해가지고 저는 이제 아이패드를 가지고 있는데 아이패드에 체크인하면 거기 영수증이 바코드가 뜨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와서 체크하면 그거를 체크하고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요새는 그렇게 이용한다고. 그 다음에 문화생활 즐기기 이북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소설 같은 거 다운로드 해가지고 성경도 그걸로 다 보고 하지 않습니까? 음악, 미술, 박물관 같은 데 가는데 예전에 어느 박물관에 가니까 예전에는 이제 그 박물관 안에 보면 이 그림은 어쩌고저쩌고 설명이 나와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고 이 리시버를 줘요. 그래서 그거 가져가면은 그 지점에 도착하면은 그 오브젝트에 대한 설명이 라디오 프리퀀시를 통해 가지고 들려봐요. 딴 데 가면 딴 데에 서 있는 그 인포메이션. 요새는 그렇게 이제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그런 문화생활도 즐기고 온라인 게임. 요새는 인터넷이 발전돼 가지고 옛날에는 그 플레이스테이션이나 엑스박스 가지고 막 혼자서 하고 그랬는데요. 요새는 애들이 수십만 명, 수백만 명 모여가지고 막 싸움하고 돌아다니고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온라인을 해요. 그 다음에 홈쇼핑, 홈뱅킹.
집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우리도 보니까 우리 경제엄마도 보니까 이 뭐 하나 봤더니 홈쇼핑을 많이 보더라고. 사진은 아닌 것 같은데 홈쇼핑도 하고 그 다음에 집에 앉아가지고 우리 은행에 잔고가 얼마인가.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매일 세탁소 하시는 분인데 매일 아침에 은행에 가가지고 직접 가가지고 그거를 잔고를 체크를 한대요. 그래서 아니 그 홈뱅킹을 할 수 있는데 여기가 그랬더니 그게 더 안전하대.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이지. 네. 그래서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런 것도 가능하죠. 그 다음에 파일이나 프로그램 같은 걸 이용할 수 이건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멀티미디어, 동영상, 방송, 영화, 비디오 등을 즐기고 간증한 거 다 들을 수 있죠. 컨설트 하는 거 다 들을 수 있죠. 목사님 설교 다 들을 수 있죠. 성경 통독 훈련, 뭐 성경의 파노라마 다 들을 수 있죠. 별의별 거 다 들을 수 있어요. 요새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 강의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강의를 들을 수 있고 언어 배우고 싶으신 분, 중국말 배우고 싶으세요? 돈 들일 필요 없어요. 공짜로 중국말 다 들을 수 있고 일본말 다 들을 수 있고 별의별 게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 설교와 찬양을 듣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목사님 설교하신 거 인터넷 통해 가지고 다 또 들을 수 있고 찬양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홈 오피스 컨트롤 이거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멀리 저기 한국 가서도 미국에 있는 자기 오피스 집 같은 거 컨트롤할 수 있고 한국에서 가서 출장 가서도 우리 집이 어떤가 해가지고 쭉 하면은 이 카메라가 돌아가가지고 방의 그 내부 그 리빙룸이 쫙 스캔되면서 누가 있나 없나 보고 누가 딴 사람이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볼 수도 있고 그러면 연락해가지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집에서 퇴근할 때에 집에 스위치를 누르면은 부엌에 있는 가스레인지 가스레인지에 들어있는 그 켜지면서 밥이 그 음식이 이렇게 녹여지고 밥 솥이 그냥 작동을 하고 말이죠. 불이 탁 켜지고 거라지가 열리고 다 인터넷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치 추적 사이버 전쟁 등등. 이거 한국에서 해놨잖아요. 왜 해놨냐면 서로 너랑 나랑 사귈래? 그러고서 서로 프로그램을 교환하는데 그 프로그램을 교환하면은 어디 있든지 간에 내 애인이 어디 있는가를 알 수 있어요. 1m 내를 알 수 있어. 그래가지고 이게 프라이버시 침해가 아니냐 그래서 큰일 나는데 또 어떤 프로그램이 등장했냐면 내가 어디 있는가를 일부러 집어넣을 수가 있어. 그래서 나는 집에서 공부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집어넣고서 자기를 돌아다니는 그런 프로그램까지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하여튼 세상이 굉장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가 도대체 어떻게 발전하는가를 적어도 알아야지만 우리가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입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요. 정보 얻기. 인터넷의 가장 큰 장점은 전 세계의 최신 정보를 한두 번의 마우스 클릭으로 쉽게 검색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죠? 뉴스, 그 다음에 우리 최강님 자동차 같은 거에 대해서 좀 리서치 하려면 최강님 그 인터넷 가지고 하시더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동차 인포메이션 뽑고 오더도 그것도 하고 그죠? 또 여러분들도 집에서 뭐 인포메이션 보고 싶으면 이제 다음에 할 때 우리가 하겠지만 그 찾는 방법 같은 것도 우리가 알아두면 별걸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고양이도 저렇게 열심히 찾고 자료를 교환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그거 안 하면 되겠어요. 저 고양이 좀 보세요. 네? 고양이도 이렇게 집사님 고양이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사님 열심히 하셔야 돼요. 자, 요즘 우리가 접하는 4살짜리한테 물어보라고 그러더라고. 3살짜리? 우리 아들이 3살짜리한테 물어보라고 다 아니까 애들이. 너무너무 슬퍼하죠. 자, 그래서 자료의 교환을 하는데요. 이거는 내가 자료 가지고 있는 걸 많은 사람한테 많은 사람과 공유를 할 수 있고 또 이제 전문적으로 FTP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교회 웹사이트에 목사님 설교 같은 거 올리지 않습니까? 그 FTP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을 이용해가지고 목사님 파일을 우리 웹사이트에 올려가지고 많은 사람이 볼 수 있게끔 공유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자료 교환도 지금 아주 보편화되고 있고요. 이메일 사용하는 거, 그렇죠? 인터넷을 통해서 이메일 하는데 이메일에다가 사진을 금방 찍어가지고 금방 보낼 수도 있고요. 안 그러면 실시간으로 지금 이제 요새 나오는 이런 스마트폰 같은 거는 실시간으로 찍어가지고 누르면은 편지로 해서 보내고 그러면 또 받아보고 그리고 또 회의하거나 또 말로 하기는 곤란하면 이 메시징으로 보내면 메시징으로 받아가지고 몇 시에 끝나냐 7시 반에 끝난다 그러면 내가 너 픽업하러 갈게 해가지고 다 할 수 있고 이걸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요새 그렇게 변했어요. 진짜 편지를 보내려면 진짜 일주일 정도 걸리지만은 전자메일은 엔터키를 누르는 동시에 상대방에게 전달돼요. 이게 참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보통 아무런 그런 거 생각 없이 쓰지만 여기서 딱 누르면 그 멀리 떨어지는 한국에서 금방 받아보고 실시간으로 얘기하고 이게 다 인터넷의 그 유용한 겁니다. 아시죠? 채팅. 실시간으로 서로 대화하는 거 채팅. 나쁜 목적으로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러나 유용한 것이 많습니다. 채팅. SMS는 Short Message Service라고 해가지고 뭐 이메일이나 챗 같이 길게 말고 간단하게 나 5시 30분에 대구 도착한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간단하게 보내는 거. 그런 SMS를 이용해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거리 컴퓨터 접속이라는 것은 좀 전문적인 건데요. 이건 뭐냐면은 내가 지금 한국이나 영국으로 출장을 갔는데 본부에 내 집에 우리 브룸필드에 있는 제 집에 컴퓨터를 원격 조정을 하고 싶다. 그러면 가능해요. 그러면 마치 내가 우리 집에 앉아가지고 컴퓨터를 하는 것처럼 내가 멀리서도 원격 조정을 이용해가지고 컴퓨터를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한 단계 더 나아가지고 악용을 한다면은 내가 어떤 사람의 컴퓨터 안에 들어갈 수 원격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내가 해뒀다면은 그 사람이 알게 모르게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집에 있는 컴퓨터에 그 억실리 시스템을 이용해가지고 전등 켜는 거, 냉장고, 그 다음에 세탁기, 밥, 그 다음에 뭐 TV 그런 걸 다 연결을 해놓으면은 내가 멀리서 저기 한국에서도 미국에 있는 우리 집에 모든 것을 조정할 수 있는 거예요. 불도 한 7시 반이면 저기 집 앞에 불이 켜지게 만들고 음악 소리도 들리게 만들고 TV도 켜지게 만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인터넷 이용하면. 그런 것이 이제 원거리 컴퓨터의 접속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뉴스 그룹 같은 거, 디스커션 그룹 이거는 굉장히 보편화된 건데 뭐 정치는 정치 그리고 이제 그 종교 토론방에 들어가 보면 여러분 들어가 보셨겠지만 들어가 보면 별의별 거 뭐 삼위일체에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저기 저 인터카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뭐 이단이 어떻다 저렇다 그런 모든 디스커션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컴퓨터만 있고 인터넷만 있으면 거기에 접속해가지고 모든 그 정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뉴스그룹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온라인 게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전에는 한 사람 두 사람씩 하는 그 게임이 이제는 온라인 게임이 플레이스테이션, 엑스박스를 넘어와가지고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이제 온라인 게임을 하면 이래요. 온라인 게임을 인스톨하고 딱 들어가면은 제가 딱 들어가면 어느 세계에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럼 뭐 할 줄 몰라요. 막 헤매고 있는데 누구 와서 칼로 푹 쏘면 내가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화딱지 나잖아요. 그 두 번째 또 살아나게 만들어. 살아나면 내가 이제 어떻게 하는가. 사람들이 오면 그때는 바보처럼 잊지 않고 도망가잖아요. 이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골목에 숨었다가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이 뭐 이상한 데 들어가요. 따라 들어가 보면 거기에 선생이 앉아 있는 거예요. 선생이 이제 네가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이러이러한 기술은 생존을 위해서 네가 배울 필요가 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훈련을 받아요. 훈련을 받고 기본을 내면은 이 사람이 칼을 하고 활을 준다고. 그럼 칼을 활을 줘가지고 다니면서 처음에는 이제 큰 호랑이나 뭐 그런 거 못 잡으니까 생쥐 같은 걸 잡아가지고 점수가 하나씩 올라가요. 점수가 올라가면 레벨이 1, 2, 3 올라가요. 한 10 정도 올라가면 어느 정도 대적할 수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벌판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왜 가는지도 몰라.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아 어디에 앵마을 계곡에 악당들이 있는데 우리 거기 초보소로 간다. 그러면 5시에 진짜 시간 5시에 모이라 그러면 5시에 로그인해가지고 가보면 사람들이 그 계곡에 몇천 명이 쫙 모여있어요. 근데 저쪽에는 또 악의 세력들이 우리와 똑같이 이렇게 모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싸우는 거예요. 막 레이저 뿌리고 칼, 총 해가지고 결국은 뺏고 하는 건데 이게 우리가 듣기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애들은 미쳐가지고 밤을 새잖아요. 그래가지고 온라인 하는 게임, 저도 온라인 게임 했지만 돈을 버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인터넷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인터넷을 통해서. 그 다음에 기타 애플리케이션이 있어요. 우리 스카이프 같은 거. 이게 전화로 우리가 돈 뭐 한 달에 뭐 20-30불 내잖아요. 저거 스카이프나 프링이나 아이탑 비비나 그 다음에 아이패드 같은 거, 저기 다이얼 패드 같은 거 이용하면 공짜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끼리는 공짜로 다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셀폰 가지고 한국에 셀폰 가지고 있다. 그러면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 김 집사님네도 아이탑 비비로 이걸로 하시죠? 얼마? 1분에 얼마? 아니요, 한 달에 패키지로. 한
한 달에 얼마? 한 달에 무선 전화는 24불 99고 저기 핸드폰까지 하면 34불. 그러니까 2, 30불 정도 되면 모든 것을 수리를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지금 그 상황이 이 정도까지 우리가 지금 온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이용해가지고 채팅하거나 전자회의 그 밖에 이런 것들을 다 이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악용의 케이스를 소위 우리가 말하는 해킹 또는 크래킹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크래킹이라는 것은 옛날에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에 그 상대방의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됐나 해가지고 그걸 이제 크랙하기 위해 가지고 이용했는데 요새는 거의 뭐 비슷하게 씁니다. 해킹이라고 같이 쓰는데 해킹이라는 건 뭐냐면요, 다른 사람의 컴퓨터나 컴퓨터 시스템에 내가 무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뭔가를 얻어내는 그런 행위를 이제 우리가 해킹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처음에는 호기심과 또는 내가 이 정도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시작됐지만 요새는 아시다시피 나라와 사이에서도 이 군사적으로도 이걸 이용합니다. 뭐 너무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은 하여튼 예를 들어 전번에 이란에서 그 원자력 하는 것도 무력하게 된 것도 미국에서 이스라엘 통해 가지고 그 바이러스를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이제 웃기는 게 보스턴에 있을 때 그 컴퓨터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 어떤 그 한 70살 넘으신 그 집사님이신데 벌써 손을 들더니 저한테 저는 지금 집에서 이 스프레이를 이용해가지고 컴퓨터를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을 제가 이렇게 뿌린다고 그러면서 이게 어떤 제품을 뿌려야지만 바이러스가 없어지냐 그러시더라고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분은 컴퓨터 바이러스는 그러니까 진짜 컴퓨터 안에 살아있는 바이러스가 들어가시는 걸로 아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컴퓨터 바이러스의 그런 개념을 잘 모르신 거죠. 자, 그래서 이 해킹 같은 거에 이제 예를 한번 간단하게 들자면 여러 가지 많아요. DOS라고 하는데 DOS는 뭐 해준 말이냐면 Denial of Service. 그러니까 우리 웹사이트도 이게 안전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웹사이트에 제가 접속하고 집사람이 접속하고 뭐 한 100명 정도, 1000명 정도 접속하면은 괜찮아요. 근데 이게 수십만 명이 한꺼번에 접속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컴퓨터라는 것이 다 이렇게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서비스를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해야 되는데 이게 막힙니다. 그러면은 컴퓨터가 막힐 것 같으면 컴퓨터가 자체적으로 Denial of Service, DOS를 딱 걸어버려요. 그러면 접속하더라도 이 빈 공 페이지만 나오고 우리 웹사이트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건 왜냐하면은 너무 많이 서비스 하다 보면 그 내부에 부가가 걸리면 내부의 파일이나 그런 게 잃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딱 이거를 중단을 해버려요. 그럼 그 서비스가 중단되는데 그게 DOS예요. 그래서 북한하고 중국이 미국이나 한국에 공격한 것 중에 가장 파퓰러한 것은 바로 그 DOS 공격이에요. 예를 들어 국방선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한류가 지금 중국에서 아주 유행인데 거기에 대해서 막 옥신각신 하다가 뭐 중국 니네들 한류 좋아서 니네들 따라오는데 뭘 그러냐 그러면 중국이 화가 나가지고 그 말한 그 사이트를 걔네들은 인구가 많으니까 한 200만 명이 들어와가지고 들어와버리면 금방 이제 컬업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컴퓨터 쓸 때 컴퓨터가 슬로우 하잖아요. 그러면 몇 가지를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내가 다른 이상한 애드온 프로그램 같은 걸 많이 설치했는 걸 알아봐야 돼요. 프로그램을 설치하면은 그게 작동하기 전에 프로그램을 이게 체크하는 게 있는데 그게 너무 길으면은 또 이게 프리즈 되는 수가 있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소위 말하는 스파이웨어. 내 컴퓨터 안에 스파이웨어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스파이웨어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컴퓨터를 쓰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교회 방문하고 이메일 쓰고 뭐 하고 하는 그 히스토리가 그대로 스냅샷으로 찍어져 가지고 내가 모르는 사이에 백그라운드로 누구한테 보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앉아가지고 이갑식이라는 사람이 어디 방문했고 뭐를 했고 한 거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하냐가 아니라 어린애들도 지금 다 해서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 더 나가면은 백도어라고 해가지고 내 컴퓨터에 들어가지고 살살 들어가서 처음부터 하지 않고 살살 들어가가지고 백도어를 만들어놔요.
이 백도어라는 건 뭐냐면 컴퓨터는 좀 이따 배우겠지만 IP 애드레스로 되어 있는데 그 애드레스를 치고 내가 암호를 집어넣으면 백도어가 열려요. 소위 말하는. 그러면 내가 들어가지고 내가 내 컴퓨터 만지듯이 다 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컴퓨터 하고 있다가 갑자기 하드 드라이브가 두루룩 한다거나 또는 내 DVD나 CD라이 열렸다 닫혔다 한다거나 그러면 뭔가 이상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와서 정보만 한번 훑어버리고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거 프로그램을 집어넣어가지고 갑자기 화면이 파랗게 변하면서 하하하 I was here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컴퓨터를 망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파이어월이라고 하는 방화벽을 세울 필요가 여러분들 있는 겁니다. 이건 다음에 할 때 이제 그런 건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자, 해킹의 종류 알아봤고요. 또 세계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제는 세계의 모든 길이 어디로 통하겠습니까? 바로 인터넷으로 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정보에 받아 정보에 보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유비리커스라는 그런 개념인가? 이건 뭐냐면 어디서나 집에서 옛날에는 컴퓨터 있는 데서 앉아가지고 컴퓨터 했잖아요. 지금 그게 발전돼가지고 와이어리스로 어디든 가든지 하잖아요. 근데 요새는 컴퓨터 필요 없어. 이런 휴대전화나 아이패드 같은 거 가지고도 어디든지 할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모든 인포메이션과 모든 케이퍼빌리티가 다 있는 것 그 자체를 유비리커스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제 그런 식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인터넷 사용 시 자주 듣는 용어를 잠깐 설명합니다. 이제 그 TCP/IP, FTP인데요.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만 듣기만 하세요. Transmission Control Protocol 해가지고 요것을 인터넷이 쓰고 있는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패킹 스위치와 서킷 스위치 요 개념은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돼요. 자, 우리가 전화를 하잖아요. 인터넷에 우리가 이제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요. 그럼 제가 직접 목사님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연결되어 있는 끊어지지 않은 이상은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항시 커뮤니케이션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소위 말하는 서킷 스위칭 네트워크입니다. 그런데 인터넷은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없어요. 왜 할 수가 없냐? 인터넷은 수만 마리 떨어져 있고 중간에 끊어져 버리면 끝나버리고 여러 가지 때문에 그렇게 안 하고 해킹 스위칭 네트워크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제가 이제 목사님한테 뭐를 보내요. 근데 여러분들 앉아 계시죠?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네트워크 허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헬로 HELLO라는 말을 보낼 때에 HELLO를 목사님한테 직접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제일 가까운 여기다가 H를 보내요. 그러면 우리 집사님이 H를 가지고 누굴 주냐면은 누굴 주겠어요? 누굴 주겠어요? 뒤에 있는 분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를 줘야죠. 아니 가만히 있어요. 거기를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누굴 주시겠어요? 누굴? 안군사님 준대요. 그럼 안군사님은 누구 주시겠어요? 뒤에 한번 해보세요. 뒤에 보세요. 네. 이성희 집사는 누구 주겠어요? 김민희 집사님은 누구 주겠어요? 유견 집사. 예, 우리 유견 집사님. 유견 집사님은 목사님 주려면 어디로 주겠어요? 한 번 더 거치겠어요? 그냥 주시겠어요? 그냥 주죠. 그냥? 네. 자, 목사님한테 갔어요. 가는데 과정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 다음에 이게 H자가 그렇게 가는 동안에 제가 또 E자를 보낸다고요. E자 보내면 또 다르게 갈 수도 있잖아요. 자, 이것이 패킹 스위칭 네트워크인데 이게 얼마나 유용하냐면 보세요. 우리가 제가 목사님 직접 보내면 HEL을 보내려면 HE를 보내려다가 선이 끊어져 버리고 이상하면 아예 보내지를 못해요. 근데 내가 HEL을 패킷 스위칭으로 보내면은 여기가 망가지면 이쪽으로 보내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천만 개의 네트워크 헙이 한꺼번에 다운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살아있는 건 있을 거 아니에요. 글로 보내는 거예요. 컴퓨터가 알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세계에 있는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어떤 사람이 저보고 그러더라고. 그게 끊어지지 않고 어떻게 연결되지? 전화도 그렇고 동영상도 그게 바로 그런 이유예요. 만일 서킷 스위칭으로 했으면 99.9%는 다운될 거예요. 거리가 있고. 근데 이거는 아무데나 뿌리면은 알아가지고 다 지네들이 앞도마이즈 해가지고 보내가지고 결국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있어요. 목사님이 메시지를 받았는데 HLOEE로 받을 수가 있어. 왜냐면 먼저 들어가는 선수가 바뀌어가지고 이쪽에서는 헤매다가 먼저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 그거를 관리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제 순서대로 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주는데 여기서 보내는 것이 한국까지 보내는 것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야 수천 년 걸리겠다 생각하잖아요. 0.1초 만에 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미국을 이렇게 보시면 서부에 4개, 동부에 한 3개 정도 큰 허브가 있어요. 그
글루, 옵티칼, 그다음에 세럴라이트, 해저로 해가지고 그 연결이 대륙과 대륙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미국 안에서는 이 소위 말하는 인터넷 그 선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니까 세계가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같은 데는 그 자기네들 들어오는 그거를 검열을 해요. 그래서 요번에 이집트 사건 같은 것도 중국에서는 검열 다 해가지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뭐 제스민 레볼루션 하는데 그걸 막아놨더라고. 근데 지금 리비아도 올라가가지고 리비아에서 지금 몇십 명 죽고 그러잖아요. 인터넷의 힘이 그렇게 큰 거예요. 이제 조금 아시겠죠? 네? 여기 보세요. 여기 쭉쭉 가는 것이 이렇게 간다. 여기서 저기로 갔다가 일로 갔다가 가는 수도 있고 저쪽 위로 갔다 가는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핵계 스위칭, 인터넷은 그런 식으로 이용한다는 걸 알아두시고, 쿠키라는 말을 우리 자주 쓰잖아요. 쿠키. 근데 인터넷 하다 보면 야 쿠키가 셋업되어 있냐, 쿠키 셋업 안 되냐, 이게 먹는 게 아니고, 아까 바이러스라니까 뭐 칙칙 뿌리는 게 아니라, 쿠키는 뭐냐면은 내가 우리 웹사이트를 자주 방문을 하잖아요. 자주 방문을 하면은 방문할 때마다 처음서부터 페이지를 다 띄워주고 조사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갑식이라는 사람이 너 이갑식 전번에 원했구나. 그러면 이갑식이 자기가 셋업해 놓은 그 즐겨보는 거 뭐 이런 거 같은 거를 내가 간직하고 있다, 그거를 착 뿌려줄 거라면요, 속도가 반이 아니라 반의 반으로 확 줄어들어요. 제가 보는 속도. 그리고 시큐리티도 내가 더 좋아요. 왜냐, 처음에 오는 사람은 내가 다 조사를 해야 되지만 쿠키가 셋업되어 있으면 쿠키 속에 나의 아이덴티티가 있으니까 이갑식이구나. 그래가지고 금방 연결해주고 빠르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쿠키를 우리가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쿠키 셋업되냐 할 때 뭐 초콜릿 쿠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 쿠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ISP는 뭐냐면 우리가 인터넷을 우리가 웹페이지를 볼 때에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내가 프로그램을 할 수 있어도 웹사이트를 이렇게 스페이스를 대여해주는, 컴퓨터를 대여해주는 회사가 있어요. 그게 이제 ISP거든요. 우리 회사 같은 데는 우리 회사가 아니라 우리 저 교회 같은 데는 블루 호스트라는 그 호스팅 컴퍼니를 써요. 호스팅 컴퍼니한테 우리가 한 달에 한 10불 정도를 주면 그 사람들은 한 몇십 기그를 우리한테 스페이스를 주고 내가 마음대로 사용하라 그러면서 그 서버를 자기네들이 관리해주고 서버 백업도 해주고 문제점이 있으면 해결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이제 ISP라고 해요. 그 다음에 하이퍼미디어는 뭐냐면은 인터넷상에 있는 모든 문서는 우리가 보는 문서뿐이 아니라 동영상도 있고 노래도 있고 별게 다 있잖아요. 그 모든 미디어, 인포메이션을 합쳐가지고 우리가 하이퍼미디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프로토콜을 이제 서로 연락하고 너 되냐 안 되냐, 너 받을 준비 되냐, 보낸다 하는 이 모든 그 프로토콜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그 프로토콜을 HTTP라고 하는 그런 프로토콜을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인터넷 창을 할 때는 http://www.ekbc.org 쓰는 게 바로 HTTP가 바로 그런 프로토콜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웹 브라우저는 여러분들께서 뭐 쓰는지 모르지만 이거 보세요. 이거 인터넷 익스플로러죠. 이건 파이어폭스예요. 이건 오페라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가질라, 넷스케이프, 뭐 크롬 여러 가지가 있죠. 이 중에서 하나만 쓰셔도 돼요. 요새는 하도 많아가지고, 옛날에는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주로 많이 썼었는데 요새는 이 크롬 같은 거, 구글에서 받는 크롬이니 이거 저 파이어폭스 같은 것도 많이 쓰고, 또 사파리라고 해가지고 맥에서는 사파리 같은 것도 쓰고,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들 마음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주소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인터넷 원래 주소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http 222.117.254.250 이런 식으로 원래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 외우려면 정신이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가운데에 도메인 레지스터라고 해가지고 저 숫자를 우리가 기억하기 쉽게 심볼로 해가지고 이 기억하게 변화해주는 그런 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하면 어떻게 보냐면 227 쓸 필요 없이 www.ekbc.org 쓰면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가 www.ekbc.org 쓰면은 미리 글로 가기 전에 이 도메인 레지스터가 그걸 받아가지고 그 이름이 무슨 숫자인가를 번역해가지고 절로 접속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인터넷 그 주소 형식이 위에 거 보세요. 이거 www.ekbc.org가 있고 밑에는 www.ekbc.org.kr이 있는데, 이거는
미국식 예고, 이건 한국에서 이렇게 써요. 한국에서는. 자, 그러면은 미국의 예를 잠깐 봅시다. EKBCD는 뭐냐면 그냥 기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덴버 한인장로교회 또는 뭐 여기가 IRS 같으면 IRS가 되겠죠. 기관 이름이고 ORG는 기관 타입입니다. 어떤 기관이냐? 그 기관 타입이라는 건 어떤 것이 있느냐? 커머셜 회사 같은 건 COM을 쓰고요. 어떤 그 네트워크 서로가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 거는 네트워크를 쓰고 어떤 기관 교회나 그 교육기관도 되고 뭐 그런 거 교육기관은 따로 뭐 EDU라고 쓰는데 교육기관 그 다음에 GOV는 가보면 이런 식으로 기관 타입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이나 타국 같은 데는 어떻게 쓰느냐? 역시 기관 이름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 타입도 똑같은데 마지막에 이제 이게 나라 이름이에요. KR은 코리아의 준말이고 저패는 JN으로 쓰고 차이나는 CN으로 쓰고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께서 기본적으로 좀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인터넷 용어를 몇 가지 샘플을 우리가 서로 얘기함으로써 인터넷이 얼마나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안 쓰는가, 또 인터넷 바다에 빠지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바보가 되는가, 이런 걸 용어를 모르면 대화가 안 돼요. 우리의 애들은 저런 것 세 사람, 네 사람하고 한꺼번에 저런 말을 쓰면서 대화를 해요. 그러니까 저런 말을 모르면 우리는 인터넷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집사님 잘 들어보세요. 이 IMO 저기 써놓은 것 중에서 무슨 말인지 아는 거에서 한번 들어보세요. 저게 무슨 뜻인지 아는 거. 하나도 없죠. 솔직히 말해서. 여기 아는 거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약간 헷갈리죠? 자,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IMO는 뭐냐면 In my opinion, 내 의견으로서는 IMO라고 써요. 얘들 얘기할 때 IMO. 그 IMHO는 뭐냐? IM하고 비슷한데 In my humble, 나의 소견으로는 In my humble opinion, IMHO 이거 굉장히 많이 쓰는 겁니다. BTW는 인터넷뿐만 아니라 회사 같은 데 많이 써요. 이게 뭐가 있어요? By the way, by the way 줄여서 이렇게 씁니다. LOL 이거 많이 쓰죠. 인터넷 찾다. 이거 모르면은 처음에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는데 laughing out loud 크크크 하는 말하고 같아요. 인터넷에서. 그리고 N 그러니까 눈 같은 거 있는 거 B는 뭐냐면 newbie라고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초심자. 너 newbie냐 할 때 RUNWOOB 이렇게 쓰고 그래요. OMG는 뭐겠어요? 대화하다가 이건 많이 씁니다. 오 마이 갓. 세상에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K는 OK도 OK라고 안 하고 그냥 K로 써버려요. 그 다음에 KTHBAI는 보세요. K가 붙었네. 그 다음에 THX가 붙었네. Thank you very much. OK, thank you, bye, goodbye. 줄여가지고. 알았어, 고맙다, 다음에 보자. 요거 하고 끝내버려요. 그 다음에 이거는 see you인데 이건 뭐겠어요? See you later, see you랑 똑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하는 것은 너 우리 집에 몇 시쯤에 올래? 그러면 ETA 5 써놔요. 이게 뭐예요? Expected time. 5분 후에 Estimated time of arrival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거를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봐도 모르죠. 또 하나만 더 예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건 한국 거를 예를 드리겠습니다. 쭉 한번 보세요. 조금 전에 영어인데 한국 거 보세요. 이 중에서 아는 거 적어도 몇 개는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강하게 추천합니다. 강추가 뭐예요? 강하게 추천. 아니에요?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강력하게. 맞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무흐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무흐. 이게 뭐냐면 흐뭇하다는 거예요. 흐뭇하다. 괜찮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샤방. 노래가 있어요. 샤방. 이게 뭡니까? 눈에 띄게 이쁘고 화려하게 반짝거리는 뜻에서 샤방 많이 씁니다. 모르겠죠? 그죠? 그 다음에 축하. 이게 뭐예요? 축하. 이거를 이 축하를 이런 식으로 쓴다고요. 그 다음에 짱이라는 게 뭐예요? 최고다. 근데 킹왕짱이라고 그래요. 최고 중에 최고 킹왕짱. 그 다음에 원추 같은 건 아시겠죠? 네, 추천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게시판에 보면 뭐뭐 하더라고 열공 하고 끝나버려요. 열공이 뭐예요? 열심히 공부하라. 그렇죠. 열심히 공부하라 이거예요. 열심히 공부하라 이거예요. 페이는 뭐예요? 페이. 뭐뭐 페이, 뭐뭐 페이, 뭐뭐 페이, 뭐 다모 페이, 대장금 페이, 뭐 시크릿 가든 페이 그러는데. 몸이 빠지고. 그렇죠. 드라마나 이런 것들에 아주 매니아들 클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꾸곡이라는 게 꾸곡. 인사.
그 인터넷 채팅하고 갈 때 꾸벅하고 끝나요. 인사. 인사하는 거예요. 끝밥. 그 다음에 여기서 더 많이 쓰는 것도 뭐지? 반가워. 반갑다. 반가워. 인터넷 채팅할 때 누가 들어오면 반가 그래요. 반갑다는 말. 그 다음에 하이루가 뭐야? 하이루. 이것도 인사말인데 영어로 하이하고 인터넷에서 쓰는 인사말을 조합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하이루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초딩, 중딩, 고딩, 대딩이 뭡니까? 초중고. 그렇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애들을 이렇게 씁니다. 찌질이. 남의 시민들을 욕하고 절망시키는 그런 사람을 찌질이라고 그러고 헐. 들어봤어요? 헐. 애들이 대화할 때도 헐 말했어요. 야 너 그거 갔냐 나 갔냐 하니까 헐. 그러니까 약간 불만족스러운 걸 나타내는 말이에요. 놀라거나 당황할 때. 예? 그래?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즐감. 마지막으로 즐감하고 근데 즐겁게 동영상 감상. 올려놓고 즐감. 즐겁게 감상. 즐겁게 감상하라. 그런 겁니다. 우리 웹사이트도 즐감 많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오늘은 이렇게 해봤는데 짧게 했지만은 여러분들 조금 유익하게 되셨으면 좋고요.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내가 인터넷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봐야겠다. 그러면 이제 무슨 시간이 이제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거니? 실제로 지금까지 배운 거, 뭐 세계 있는 자료를 다 공유할 수 있다는데 어떻게 찾고, 어떻게 필요한 걸 찾고, 어디 가고, 어떻게 활용을 하고, 어떻게 인터넷을 활용하고, 또 뭐 웹사이트 같은 거 어떻게 만들고, 뭐 파일 다운로드하고 어떻게 하느냐, 이메일 어떻게 하느냐, 리스폰드 어떻게 하느냐 그런 거를 다음번에 이제 배우려고 그러는데 이제 끝나기 전에 질문과 답변 시간을 잠시 갖겠는데요. 자기가 질문이나 의문 가졌던 거를 내놓고서 한번 얘기하는 시간을 하겠습니다. 손을 들고서 얘기해서 예. 저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해킹이나 아니면 아이덴티티 회피하는 그런 거 문제를 얘기할 때 우리가 만약에 지금 있는 컴퓨터를 쓰고 이렇게 디스커넥트 해놓는 거가 이게 어떻게 그렇게 해놓는 게 그렇게 해놓는 것이 그런 혹시라도 그런 거를 예방할 수 있는 건가요? 자, 지금 질문을 하신 요점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아이덴티티 세프트나 뭐 해킹 같은 것이 이제 우리가 걱정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중에 방법 중에 하나로서 우리가 안 쓸 때 이거를 디스커넥트 하는 건 어떠냐 한 건데 첫째, 디스커넥트 하려면 자기도 인터넷 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안 쓰려고. 응. 그러니까 보통 집에서 인터넷을 쓰다가 예. 이제 그만 쓴다. 예. 그건 오케이. 빼놓는 게 오케이. 그거는요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면은 바이러스나 해킹이나 스파이웨어 같은 거는 이미 자신이 온라인 돼가지고 뭔가를 할 때 이미 수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스파이웨어 같은 거는 이제 내가 프로그램 하기에 따라서 12시 얘들이 자기 직전에 12시쯤에 뭘 해라. 또는 뭐 할 때 뭐라 이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뒤에서 백그라운드로 다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스커넥트 한다고 해서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그거는 뭘 해야 되냐면 바이러스 프로그램 해가지고 깨끗하게 하고 스파이 프로그램 해가지고 스파이웨어 다 없애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파이어월이라고 해서 방화벽을 세워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차단해가지고 자기가 트러스트 하는 것만 들어오게끔 그렇게 해놓은 3중 방법을 써야 됩니다. 네, 집사님. 이거 맨날 하다가 신경 쓰이는 건데 뭐 파이어월 업그레이드 뭐 네. 업데이트 나왔다 이거 뭐 하라 자꾸 하라고 하는데 그거 돈 들죠. 그거 아니, 자동 되는 것도 있어요 물론. 네,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떨 때는 이런 이제 제가 예를 들면 그거 흔한 겁니다. 근데 컴퓨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바이러스 파운드 딱 써갖고 빨갛게 나와요. 그리고서 Do you want us to scan free? free라고 해서 그러니까 free니까 바이러스 있다고 free니까 이걸 눌러버려요. 그러면 얘들이 스캔하는 척 하면서 한 350개 정도 이상의 바이러스를 막 이렇게 보여줘요. 그러고서 어떡할래 그러면 누가 그 고치지 않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 그러면 고치려면 35불 그렇게 나오니까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거 다 상술이에요. 그건 강요하지 마시고 밑에 맨 밑에 그 우리 회원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 집사님 말씀하셨는데 내가 바이러스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자동적으로 업데이트 됩니다. 그거만 업데이트 되는데 이제 그 프로그램 그러니까 컨텐츠가 업데이트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러이러한 해킹이 생긴다. 이 해킹이 자꾸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는 조치법을 업데이트 해줘야 되잖아요. 그건 자동적으로 되는데 이 프로그램, 내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 자체가 업그레이드 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 아닌 다음에는 자동적으로 하고 물어보면 약간 조심하셔야 돼요. 그
이메일 제가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 이메일 뭐 야후도 있고, 하트메일도 있는데 그런 거를 다른 사람이 패스워드를 모르는 게 열어볼 수가 있나요? 전문가들? 일단 이론적으로는 패스워드 모르면 들어갈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돼 있냐면은 저도 우리 게시판 제가 관리하지 않습니까? 이 게시판 관리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패스워드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게 두 가지 문제예요. 기술적으로 패스워드가 남의 거는 아예 인크립트가 돼가지고 저 운영자도 모르고, 두 번째는 법적으로도 이거를 몰라요. 법적으로 운영자가 알면요, 이거 그 FBI 그 인포메이션 법에 저촉돼가 잡혀가요. 벌금 물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로 패스워드는 자기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패스워드 내가 잊어버렸잖아요. 그러면 운영자한테 전화 걸으면 잊어버린 패스워드를 주는 경우는 제로, 전혀 없고, 그 사람도 모르니까 다시 패스워드 이거 셋업해가지고 네가 패스워드 바꾸라고 해가지고 액세스만 템퍼러리 패스워드만 줘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시는데, 해킹하는 사람은요, 저도 옛날에 해킹이 재밌어가지고 해봤는데 채팅하는 거, 이메일하는 거 다 해킹할 수 있어요. 열을 수가 있단 다 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좀 조심하시고, 가장 좋은 방법은 요새는 이제 그래서 이제 야후 같은 거나 그런 거 보면은 옛날에는 유저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만 집어넣게 돼 있잖아요. 요새는 사이트 키라고 해가지고 이 딱 야후라고 들어가는데 보여주는 그 화면 자체가 진짜 야후에서 보내주는 건지, 아니면 딴 사람이 내 패스워드와 유저 아이디를 인터셉하기 위해서 그 화면을 보여주는 건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딱 보면은 저 같으면은 야후 같은 데 보면 그 아담아메라고 해가지고 일본 그 콩 있잖아요. 콩 그림을 보여줘요. 그러면 이거는 야후에서 보내주는구나. 저는 뱅크 얘기하는 건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러면 제가 패스워드하고 유저 아이디 집어넣어요. 그리고 가끔가다 보면 여러분들 이메일에 뭐가 오냐면은, 한국말 하자면은 당신의 그 last transaction이 잘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시 잘 되게 확인하기 위해서 아래 링크로 가가지고 자기 유저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집어넣어가지고 다시 리셋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everything will be okay 한다고요. 그리고서 링크를 누르면 진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으면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 로고가 뜨고 그게 떠요. 그럼 진짜인 줄 알고 유저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집어넣잖아요. 집어넣고서 들어가면 오케이, you are okay 그런다고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면 인터셉트 해가지고 그 사람이 다음 진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들어가가지고 돈을 트랜스퍼 해가지고 다 꺼내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얘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실제로 그렇게 지금 주선 얘기했던 것처럼 저희 직장에 보면은 한번 자기가 들어가려니까 블락킹이 된 거예요. 자기 일이 쌓이니까. 그래갖고서는 이메일 들어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근데 자기 다른 친구가 전화해갖고 무슨 이상한 스캔 자기가 너가 지금 갑자기 런던에 있는데 돈이 필요하니까 그거 보내라고. 그래갖고서는 여러 사람한테 자기 그 이메일 주소에 나와 있는 사람들한테 다 그걸 보낸 거예요. 그래갖고서는 어떤 사람은 자기 시스터는 자기가 이거 우리 지금 시스터가 런던에 있으면서 걔가 여행 갔다가 돈이 필요한가 봐. 거기에 돈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그래, 그런 경우 보니까 이메일도 그러니까 해킹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이메일을 열어보면은 전번에 이제 최근에 어떤 게 있으냐면 홀마크, 홀마크 아시죠? 카드. 홀마크에서 카드가 왔습니다. 열어보십시오가 왔어요. 그 클릭하는 순간에 옛날에는 클릭하면은 그 어태치 같이 동봉되는 파일이 있어요. 그걸 눌러야지만 바이러스가 퍼졌는데, 요새는 열어보세요라는 말만 클릭하면 자동적으로 그게 바이러스 들어와요.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일단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컴퓨터를 끄고 다음에 이제 로그인 하잖아요. 그럼 컴퓨터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모르는 데서 오는 거는 무조건 열어보지 마세요. 그런데 장모님, 네. 제가 이제 이메일을 프레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유이랑 하잖아요. 근데 유이가 저한테 보내질 않았는데 발송자가 한유이로 돼 있어요. 그렇죠. 그 열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스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요?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에서 무슨 오더하고, 무슨 물건을 오더하고, 인포메이션 오더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얘들이 유저 아이디를 모아가지고 팝니다. 팔아요. 몇천 기관에 팔아요. 얘들은 돈을 굉장히 벌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하는 것 중에서는 물건을 실제로 팔기 위해서 하는 회사도 있지만은 유저로부터 그 분야에 관심 가진 유저의 인포메이션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서 물어보고 하면 유저 아이디, 패스워드 자기 이메일 애드레스 집어넣으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모아뒀다 그걸 팔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니?
이제 내가 스팸을 보내요. 내가 무슨 광고를 보냈는데 내가 스팸 볼 때 내 아이덴티티를 밝히면은 스팸 그 신고를 하면 나한테 추궁이 들어올 거니까 이갑시기로부터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 전에 말한 산 사람들 이메일 아이디를 이용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쭉 받아보니까 내 아들 이경재한테서 왔어. 근데 떼어보니까 딴 사람한테 온 거거든. 그건 바로 그런 케이스예요. 스팸을 하기 위해서 자기는 잘 써보나요? 네? 안 열어볼 수도 없고. 안 잃어볼 수 없어요. 근데 그 자체는 함한 건 아니에요. 그 자체는 함한. 걔들은 스팸으로 보내는 거니까 그 자체는 아닌데 열어보니까 그 안에 링크를 누르려할 때는 누르지 마라 이거예요. 예. 괜찮아요. 이메일에서 열어보는 건 괜찮아. 또 다른 저희는 인터넷을 쓰다가 네. 지금 그 프로텍팅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자꾸만 그 스파이웨어가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저기 바이러스를 사다가 깔았어요. 네. 근데 뭐 세 군데를 깔 수 있다는 이제 가격을 네. 집에 들어가고 했는데 가게권 집이나 이런 데는 다 프로텍트가 됐는데 가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쓰다가 네. 그 바이러스를 그걸 매일매일 아침마다 이제 클린을 하잖아요. 네. 저희는 그렇게 클린하는데 하는 중간에 다른 거를 보고 있는 인터넷을 열고 있는 중간에 스파이웨어가 막 들어왔다고 원인이 막 떠요. 네. 그랬다가 다시 이제 그 프로텍트를 다시 눌러가고 그러니까 몇 번씩 그걸 클린을 하게끔. 그러니까 프로세스라는 건 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러스 그 약을 사서 바이러스 CD를 사가지고 깔았어요. 아, 그게 작동하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스파이웨어가 계속 들어요. 네. 인터넷을 보고 아까 있어요. 장로님 말씀하셨던 그 바이러스 지금 들어와 있으니까 네. 돈 내고 하라는 그게 그게 아니, 계속 그런 게 들어오면서 다른 아니, 거 예, 예. 못 보게 막. 근데 이제 그 스파이웨어가 들어왔다 그렇게 하는 것 중에서요. 지금 통계적으로 알려질 때 거의 80% 90% 이상이 그 거짓말이에요. 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내 스파이웨어를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고 사이트 만들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거 필요 있냐 그럴 때에 약간의 그 경계심을 주는 거예요. 당신 컴퓨터 안에 멜웨어가 들어와 있고 스파이웨어가 들어와 있다 그러면 사람이 결국은 마음이 좋지 않으니까 그걸 사잖아요. 업그레이드 하잖아요. 그걸 자꾸 조장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거의 8, 90%라고 그러고 나머지 20, 30%는 이제 진짜로 그게 들어와서 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노턴이나 뭐 ABC나 깔아놓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믿고서 그 회사 것만 계속해서 하는 게 좋아요. 이거 깔고 저거 깔고 하면요. 저쪽 회사에서는 이거 깔은 바이러스까지 스파이웨어로 몰아버려요. 저쪽은 저쪽으로 몰아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그 경계를 강화한다고 서너 개 쓰는 사람인데 쓰면 안 되고 한 회사 것만 집중적으로 쓰셔야 돼요. 예, 이렇게 쓰면 컨플릭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자기끼리 잡아먹고 그래서 한 회사 것만 쓰는 게 중요합니다. 질문을 내가 알아야지. 내가 이메일 문서를 왔는데 보다가 없어졌거든. 뭐 눌렀겠지.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상한 키를 누르는데 그 펑션 키가 예를 들어 가지고 펑션 12 같은 거는 에스케이프 키도 되는 수도 있고 딜리트 키가 되는 수도 있고 그래요. 잘못 누르면 그 딜리트가 되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는 건드리지 마세요. 네, 지사님 질문. 이제 스파이웨어나 아니면 바이러스